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번 팟캐스트에서 제가 한국은 겨울이 왔어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 한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짜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다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제 겨울 옷들, 패딩 이런 거를 챙겨올 생각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팟캐스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팟캐스트에서는 반말 그리고 존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번에 녹음을 할 때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했지만 팟캐스트가 너무 길어질까봐 얘기를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반말로 하는 팟캐스트를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저번 팟캐스트에 이어서 반말 팟캐스트 2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칭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반말로 부르는 말 그리고 존댓말로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를 얘기하려면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든지 그냥 I가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You가 될 거고 우리는 we가 될 거고 그들은 they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앞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들이 다 바뀝니다. 영어에서 I,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면 뭐 친한 사이라면 그냥 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 선생님이 계신다거나 존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가 되죠. 저는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말이니까 존댓말로 우리는 뭘까요? 존댓말로 우리는 저희입니다. 저희 물 좀 먹고 와도 될까요?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한 명. 이 사람을 부를 때 영어에서는 you 그리고 반말로는 너인데요. 이걸 존댓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호칭의 중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너를 존댓말로 하면 당신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결혼한 사이에서 쓰는 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화났을 때 낯선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 어이 거기 당신! 이런 식으로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존댓말은 당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나랑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이 부르는 말들이 다 달라져요. 가장 쉬운 예로는 가족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빠한테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부르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남자인 형제인데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는 오빠 아니면 여자 형제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언니 그리고 내가 남자라면 뭐 형, 누나 그런 다양한 호칭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What is your favorite food?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너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바꿔줘야 되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오빠라면 나의 오빠라면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뭐 선배라면 선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호칭을 알고 있어야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의 있게 또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칭을 잘 쓰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예 처음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 디디님 아니면 디디씨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지? 언제는 이걸 쓰고 언제는 이걸 쓰는 거지?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조금 친해진 사이에서 뭐 누나, 언니 이런 거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반말 모드를 키고 디디의 반말 팟캐스트 오늘도 시작해볼게. 다들 재밌게 들어줘. 우선 호칭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 호칭이거든. 왜냐하면 한국에는 가족들을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 근데 이 가족 호칭들은 얘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팟캐스트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부르는지 그런 호칭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 호칭이라는 거는 나보다 어리거나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이름을 부르고 너라고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거나 친한 사람은 상관없고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호칭을 써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말이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세 번째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 먼저 첫 번째,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경우. 사적인 자리라는 거는 어떤 자리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사적인 자리야.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들이랑 놀게 됐다든지 아니면 대학 선배들이랑 따로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편하게 따로 형식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사적인 자리 아니면 사적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럴 때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인 건데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대학교 새내기야. 새내기가 어떤 거냐면 대학교에 딱 처음 들어간 1학년 학생인 거지. 난 1학년 학생이고 3월이야. 3월은 한국의 대학교가 시작하는 달이야. 그래서 완전 친구들도 한 명도 없고 다들 처음 보는 그런 사이야. 그런 사이에서 같은 학년 친구들이랑 2학년, 3학년 선배들이랑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고 하자. 뭐 밥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러 갔어. 맥주 먹고 싶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겠지. 거기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동갑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연애 얘기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나보다 선배인 어떤 남자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너는 이상형이 뭐야?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겠지. 저는 키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남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 이제 나도 그 선배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친구였으면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선배니까 또 적절한 호칭을 써줘야 돼.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3가지 정도가 있거든.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선배는요? 선배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빠는요?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선배는요? 부터 생각을 해보면 선배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거리를 조금 두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 아직 나랑 너랑은 그렇게 가깝지 않아 하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예의 바른 인상을 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후배한테 뭐 이거 물어봤는데 선배는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만큼 예의 바르지만 살짝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고 친해졌는데도 선배는요? 선배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계속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좀 친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그래서 나도 선배라고 부르는 선배는 없었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나 그때 그 선배랑 밥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부를 때 선배 저랑 뭐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내 주변에도 선배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 뭔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가 오빠는요? 이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여자 선배였다면 언니는요? 언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거야. 내가 남자였으면 형은요? 뭐 누나는요? 이렇게 물어봤겠지? 이 호칭은 내 생각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해. 어떤 힘이냐 하면은 어색한 사이를 확 좁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누나, 형, 언니, 오빠 이런 호칭은 가족끼리 쓰는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어색했던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른다거나 언니라고 부르게 되면은 사이가 확 좁아지면서 나한테 이런 동생이 있었나? 막 없던 동생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좀 좋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사적인 상황, 그러니까 크게 거리를 두지 않고 친해질 수도 있는, 앞으로 진짜 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이에서는 대부분 그냥 바로 언니, 오빠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 몇 살 차이까지 언니,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12살 정도 어린 친구인 것 같아. 내 사촌 동생이지만 사실 이렇게 가족끼리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지 그냥 누나, 형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가족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에는 10살 이내인 것 같아. 10살보다 조금 넘어가면 오빠?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돼.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 50대, 60대 그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이게 진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 중에 선생님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다른 이야기였다. 세 번째 방법이 혹시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이렇게 쓰면 좋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그냥 상대방의 눈을 딱 보고 너랑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대신에 손은 굉장히 공손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이 제스처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많이 써.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빠인가? 언니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친한가 우리가? 싶은 그런 사이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나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잘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어떤 이상형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적인 자리고 이제 공적인 자리인데, 공적인 자리라는 거는 그 형식이 딱 있는 수업 시간에 만났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때, 뭐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회사에서 얘기할 때, 일할 때 얘기할 때, 이런 게 공적인 상황들이야.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정해진 이름이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사장님은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호칭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자주 쓰이는 말이 누구누구 씨 아니면 누구누구 님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디디 씨, 디디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2년 전에 한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 그거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 글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어. 저랑 친하지도 않은, 저랑 잘 모르는 후배가 저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어. 그래서 정확히 상황을 보니까 대학교에는 조별과제라는 과제가 있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팀을 만들어서 이걸 한 조라고 부르는데 한 조를 만들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중에 발표까지 하는 그런 조별과제를 한국 대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때 이 글을 쓴 사람도 이런 조별과제를 하고 있었대. 이렇게 조별과제를 할 때 이제 팀이 조가 만들어져서 누가 발표를 할지 누가 뭐 자료 조사를 할지 이런 걸 정하고 있었대. 근데 정하는데 나보다 어린 이 후배가 발표는 디디씨가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후배인 사람이 디디씨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는 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이제 댓글로 사람들이 막 논쟁,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 그거는 그 후배가 예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 그게 왜 예의가 없냐 존댓말 아니냐 누구누구 씨 뭐 야 너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 씨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한 거야. 아니 싸운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누구누구 씨라는 거는 존댓말은 맞지만 사전에도 보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선배라면 누구누구 님을 써주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씨는 욕하는 것 같다. 씨는 같은 학년인데 예의를 갖추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위아래 없이 편한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글 같은 걸 보면은 누구누구 씨 이런 거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호칭은 누구누구 님인 것 같아. 이 님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올려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예의 있게 얘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는 공적인 자리다. 그러면 디디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렀는데 기분이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을 때는 님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이 온라인, 인터넷에서 어떻게 쓰냐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칭은 님이야. 님, 디디님 이렇게 부르는 님 호칭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님으로 쓰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해. 그렇게 쓰게 된 이유. 그게 뭐냐 봤더니 1980년대에 한국의 프로그래머들 때문에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해. 1980년대 프로그래머? 왜지? 그 한국 문법 중에서 되게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가 은, 는, 이, 가 이거잖아. 맞아. 이거 되게 어렵다라는 질문을 나도 많이 받았는데 이 프로그래머들한테도 이 은, 는, 이, 가가 굉장히 어려웠대. 왜 어려웠냐? 옛날에 1980년대에 뭐 잡지나 그 책 같은 거를 인쇄할 일이 생긴 거지.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뒤에 누구누구는 아니면 누구누구은 누구누구이 누구누구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대. 이름 뒤에는 이런 조사를 쓰자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봤더니 한국은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은는 이가 이 4가지나 있으니까 어떤 이름은 두나라는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원준이라는 이름이야.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하려고 봤더니 두나는 두나는이야. 근데 원준은 원준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누구누구은 괄호 열고 는 이렇게 썼다고 해. 그러면 이 잡지, 이 인쇄된 종이가 어떻게 보였을까? 은는 이렇게 자꾸 쓰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였겠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냥 모든 이름 뒤에 님을 붙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님을 붙여봤더니 두나님은 원준님은 이렇게 다 은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다 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인쇄물을 다 님, 이름 뒤에는 님을 붙이게 이렇게 코딩을 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한국의 프로그램들도 다 이름 뒤에는 님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한국 게임 같은 데를 들어가 봐도 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디디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익숙해지니까 인터넷을 할 때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님이라고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님은 어때요? 님은요? 이렇게 쓰기도 해. 님이라는 그 호칭이 일반적으로 자주 쓰인다라는 거고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른다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불러도 괜찮고 그리고 그냥 막 디디 누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뭐 디디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나랑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거리를 좁히는 그 힘 때문에 되게 친근하고 좋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려면 다른 한국 유튜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유튜버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것도 호칭 같은 거를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는 잘생기면 다 오빠, 예쁘면 다 누나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든지 뭐 연예인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막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든 뭐 같은 나이든 그냥 오빠,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유튜버들한테 되게 친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호칭 중에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점 같은 거? 주의할 점? 약간 재밌는 포인트?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가끔 한국인들 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르는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내가 대신에 언니가, 오빠가, 형이 해줄게, 누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혹시 이런 게 어떻게 들려? 그냥 별 생각이 없나? 이게 한국에서는 한 3, 4년, 5년 전쯤에 굉장히 인터넷에서 엄청 디스를 당하던 그 시기가 한 번 있었어. 내가 나 자신을 오빠,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내가 너보다 위에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너는 나를 오빠라고 불러야 돼 라고 되게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오빠만 믿어 라든지
언니가 얘기했었잖아. 언니 말을 왜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야, 재수없어.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거야, 뭐야. 나는 그냥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르는 거는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혹시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걸 아직 뭐 그런 그게 안 좋게 느껴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빠 아니면 언니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농담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쓰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부르던 사람 있잖아. 자기 이름을 뭐 언니, 오빠 이렇게 안 부르던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랑 막 내가 낼게 언니, 내가 낼게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됐어 내가 낼게 막 이러는 그 상황 있잖아. 그 상황에서 야 언니가 낼게, 너는 그냥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멋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또 반대로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농담이 되는 것 같아. 정말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지. 존댓말, 호칭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상대방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같이 이해해 보면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 재밌었어? 나한테는 내가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호칭 없이 그냥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냥 너, you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반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빠라고 불러본다거나 언니, 누나 이렇게 불러보고 뭐 디디씨, 디디님 이렇게 불러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 얘기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호칭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답변을 달아볼게.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줘서 고맙고 나는 다음 주 팟캐스트 그리고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 안녕.